다시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살 곳은 야생. 동물들이 있는 이 야생. 이 겨울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것을 담아내겠습니다. 이 녀석이 나타나면 일대가 긴장합니다. 오, 왔어. 수직 강화와 잠수를 불사하는 물고기 킬러. 이야. 일년에 단 한 달 우리나라에 머물다가는 멸종 위기 중이죠. 오직 물고기만을 먹는 맹금류. 물수리를 찾아 야생으로 갑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원해 동해로 흐르는 남대천. 겨울을 대비해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물수리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탐사팀은 이곳에서 물수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박사님. 네. 저기 지금 그 똥 보이시죠? 예. 지금 보시면 배설물이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이것도 배설물인데요? 예, 배설물인데. 그럼 저 위에 여우에도 새가 많이 앉았던 얘기잖아요. 네. 이 주변 전체가 이 하천에서 서식하는 새들이 날아와서 밤중에 여기서 잠을 자는 장소라는 얘기죠. 주변이 탁 트여 있기 때문에 네. 주변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새들이 많이 날아 들어오네요. 새들이 잠시 몸을 숨겨 쉬는 이곳. 일대에서 살아가는 새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아, 저기요. 저기, 네. 예, 지금 저기. 예, 지금 저거가 뭐죠? 저 하나 이렇게 한 마리 이렇게 날개 펴고 쭉 날아가는 거 하나 있죠. 너무 멀리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아, 저거 뭐예요? 저거. 네. 지금 저거요. 아, 갈색 날개에 몸통과 정수리가 하얀 맹금류, 물수리입니다. 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물수리. 저. 예, 내려가고 있어요. 저쪽 내려간 것 같은데? 남대천 상류 쪽으로 방향을 튼 물수리.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우, 저 앞에 새들이. 주민들은 물수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아, 혹시 여기 물고기 잡아먹는 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해오리, 오리, 네. 그거는 잘 먹죠. 아, 하늘에서 날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잡는. 그건 없어요. 그건 없어요? 갈매기가 날아왔고 딸기하고 그냥 이제 채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네.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갈매기가 물속에 들어갔다가요? 예. 그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 종종 보시나요? 네, 종종 봐요. 네. 아니,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네. 갈매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갈매기는 아니고 아마 물수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물수리를 보려면 강으로 뛰어들어야죠. 남대천은 폭이 200m에 이릅니다. 우리는 물수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강에서 잠복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 우리의 은신처입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게 위장막을 칩니다. 물수리의 움직임을 500분의 1초까지 담아낼 초고속 카메라도 준비했습니다. 남대천엔 수많은 텃새와 철새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물고기 잡았다. 매가 참 목이 길어가지고 이 창 역할을 하는 이렇게 머리를 있다가 이렇게 축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목을 순식간에 뻗어 핀셋과 같은 부리로 물고기를 잡는 외가리. 아무리 큰 먹이라도 일단 꿀꺽 삼키고 몸속에서 서서히 소화를 시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남대천의 기수역은 새들의 먹이터입니다. 특히 가을엔 숭어가 산란을 앞두고 살이 올라 많은 새들을 이곳 남대천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온 것 같아요. 네. 왔어요? 아, 이거 어디요? 이거 아닌가요? 맹금류는 맞는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어디? 말똥갈이군요. 요 앞에? 예, 여기 위에 날고 있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보시면 폭 길이가 짧고 약 둥근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날개가 옆이 좀 짧네요. 예, 짧죠. 주로 산가들에 사는 말똥가리. 오늘은 나들이길인가 봅니다. 기리한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잠복 6시간. 물수리도 배가 고플 때가 됐는데요. 왔다. 왔어. 와. 왔어. 드디어 저 멀리 물수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 우리랑 밀당하는 걸까요? 돌아가네. 저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아, 그래서 저기네. 저기서 다시 턴을 하면은 안 오더라고. 저쪽에서 지금 사냥을 하는데 지금? 그 매력 있네. 참. 쉽게 안 노네요. 매력 있어요. 예? 순간에 날개짓 하신 거 이게 순간에 날개짓을 하셨어요. 이게 좋으신데요? 고속으로 찍었어야지. 네. 오후가 깊어가면서 강엔 점점 물이 차오릅니다. 여기 왔어요. 저기요. 드디어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물수리. 선회를 하면서 사냥할 기회를 노립니다. 지금 여기 어우! 잠복 6시간 만에 만난 물수리는 단 3번 찰나의 몸짓만을 보여준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더 보고 싶네. 나 정말.
이날 물수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수리를 쫓아 나무로 내려갔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도착한 그곳은 포항 형산강입니다. 어우, 야, 이거 물이 깊어 보이는데? 어우. 어우, 야, 이거. 저도 남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저도 철남이죠. 저 철새면 이동하는 만큼 저도 이제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근데 길이 어디야, 이게? 하여간 길이 없지, 참. 야생에 무슨 길이 있어. 미리 잠복해 있던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감독님, 예. 물수리 왔다 갔어요? 예. 2번 내릴 거잖아요. 아, 그래요? 반가운 마음에 눈이 번쩍 떠집니다. 새 기분, 새 각오로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남대천과 마찬가지로 새들의 먹잇감이 풍부한 형산강. 겨울이 되기 전에 충분한 지방을 비축하려는 새들의 사냥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물수리만 안 보입니다. 남대천으로 또 올라가야 되나요? 아직 안 나타나는데 이게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남대천 내려오면 얘가 그쪽에 좀 나타나고 그쪽으로 가면 이쪽에 나타나고. 하지만 쉽게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야생이 아니겠죠. 맞죠?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딱. 긴 날개와 유연한 날개짓, 물수리입니다. 아, 저쪽에서 돌고 있는데? 가버리는 것 같은데? 가버리죠? 올 듯 말 듯 좀처럼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잠시 후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오, 왔어. 아, 계속 내려다보고 있네. 들어간다. 아, 실패했네. 지금 찾았다. 다시 시도합니다. 들어간다. 오! 야, 잡았어. 잡았죠? 이야, 순식간이죠. 순식간에 버려진대요. 딱 비행하다가 쫙 들어갔더니 진짜 고기 한 마리를 딱 미사일처럼 딱 장착하고서 지금 떠나는데요. 이야, 진짜 사냥을 한 번에 쫙 돌다가 딱 성공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상공에서 수면을 응시하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다이빙해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물고기 킬러라는 별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비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예. 좀 늦었습니다. 오셨어요. 어떻게 물수님 보셨어요? 물수리요? 예. 예, 물수리 봤습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관찰을 시작해 볼까요? 사냥합니다. 들어갑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내려오고 긴결했어요. 잡았어요. 네.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회전을 해서 하류 쪽에서 다시 물고기를 찾으면서 올라올 거예요. 네. 네, 주변을 살피고 지금 자. 아래 내려다보고 있죠. 네, 날개를 접으면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있어요. 가깝게는 30m, 멀게는 100m 상공에서 다이빙을 하는 물소리. 목표물을 정하면 날개를 접고 쏜살같이 달려드는데요. 낙하 시 최고 속도가 시속 130km에 이릅니다. 물수리는 다른 맹금류에 비해서 굉장히 날개가 길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날개가 긴 새들은 활공을 하기가 굉장히 유리해요. 아, 유리하겠어요, 보니까. 네.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비행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죠. 지금 사냥- 보시면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저렇게 비행 글라이딩 하듯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철새에게 특히 유리한 비행법이죠. 물소리 저 뒤에 꼬리가 네. 꼬리가 역할을 저게 쫙 펴졌다가 저 뒤에 뒷부분에 네, 그렇죠. 모아졌다가 펴졌 저 뒷부분 있죠. 네. 지금 쫙 펴져 있죠. 예. 아, 잘 보셨어요. 저게 저 마치 꼬리가 예. 브레이크의 역할도 하고요. 네. 중간에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부채처럼 펴서 이걸 틀게 되면 마치 배의 키와 같은 역할. 아, 그런 지금 꼬리가요. 방향을, 그렇죠. 방향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게. 지금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성공했어. 성공입니다. 예. 잡았네. 네. 한 번에 두 마리, 양발에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마리. 예. 제대로 잡았네. 물수리는 사냥에 성공하면 물고기를 쥐고 나무나 장대기 같은 높고 탁 트인 장소로 갑니다. 이곳에서 다른 무엇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먹이를 먹죠. 천적을 피해 숨을 필요가 없는 맹금류가 가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깃털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다 보니까 깃털이 떨리고 있죠. 우에. 예. 저런 형태로 바람을 가르면서 이동을 하는데 바람 방향이 뒤에서 불게 되면 방향을 조절하는데 그렇죠. 방해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예,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쭉 본데 그 발톱을 보세요. 네. 양쪽 팔에 발가락 4개가 앞뒤로 앞뒤로 균등하게 그죠? 예,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그 8개의 발가락 중 하나만이라도 물고기에 걸리면 마치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물고기를 잡히는 거죠. 건져서 갈 수 있는 거죠. 네, 일반적인 맹금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네. 보시면 앞에 발가락이 앞에 3개, 뒤에 하나 이런 네. 형태로 네.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예. 근데 물수리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주행성 맹금류, 즉 낮에 사냥하는 맹금류 중에는 유일하게 발가락, 특히 가장 바깥쪽의 발가락의 위치가 바뀌어요. 예. 지금 앞에 3개, 뒤에 하나 형태인데 사냥을 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뒤로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게 자유자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물고기를 움켜쥘 수 있게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움켜쥘 수 있게 하는 아, 그렇게 돼 그런 있군요. 형태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하는데 네, 이 앞에 게 뒤로 쫙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콱 찍는다는 거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랜딩 기어를 내리듯 물수리는 양발을 앞으로 힘껏 뻗어 4개의 발가락으로 물고기를 움켜쥡니다. 표면적의 70%가 물인 지구의 환경에 맞춰 물고기만을 먹는 전략을 택한 물수리. 그 몸 또한 물고기 사냥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네. 저 물수리의 그 발톱 저걸 이렇게 딱 찝는 그런 듯한 그 낚시 도구가 그거 있습니다. 만들어도 될 그렇죠. 거 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런 낚시관이 있습니다. 물수리의 발 모양이 예. 이렇게 해서 4개가 있거든요. 예. 요게 하나, 2개만 딱 있으면 요게 딱 고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훑치는 것이 딱 찝는 것이 물수리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훌치기 낚시에 도전해봤습니다. 훌치기 낚시는 물속 고기의 움직임을 보면서 날카로운 바늘로 고기를 훌쳐 올리죠. 물수리의 사냥법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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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지금 나 이거 자세 안 나오네. 아니, 이거는 지금 외가리가 잡는 거고 그쪽이 완전히 그 물수리가 잡는 스타일이네요. 아유, 그거 뭐 제대로 훑쳤네요. 이러니까 이게 저 물수리가 고기를 낚아채면 못 도망가죠. 그렇죠. 살을 파고 들어가니까 예. 바늘 끝이 살을 완전 꿰고 들어가거든요. 예. 자연의 본능과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는 인간의 거죠. 지혜가 이렇게 비슷하게 통하고 있네요. 물수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심이 50cm 안쪽에 있는 먹이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m까지 뛰어들기도 해요. 근데 몸은 뛰어들더라도 최소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물에는 도움닫기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날개의 힘만으로 다시 떠올라야 하는데 저렇게 날개가 길게 되면 훨씬 더 물 밖으로 날개를 꺼내서 날개 힘만으로 날기 길고 폭이 좁은 날개는 사냥과 동시에 비상할 때 날개가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힘차게 박차고 올라 순식간에 다시 떠오를 수 있게도 하죠. 보통 300g에서 1kg 정도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정도의 물고기를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쌀가마니 하나를 2개를 들고 네. 뛰어가는 거랑 똑같은. 같은 거죠. 새들에게도 생존을 위한 비상은 이토록 고되고 처절합니다. 물수리는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고기의 유선형 몸을 날아가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세워서 잡고 비행합니다.
숱한 바람을 이기고 살아남아온 자연의 지혜입니다. 탐사팀도 뒤늦게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제가 2주째 점심에 볶음밥을 계속 먹고 있는데 일단 면이 안 불고 왔어? 이럴 땐 맞네.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야, 바쁘게 만드네요. 예. 들어가네요. 들어가. 내려갑니다. 오, 놓쳤어요. 또 놓쳤네요. 일단 식사를 하죠. 예. 예. 밥 먹을 틈은 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수리의 배려로 걱정했었는데. 고맙게도 밥을 마저 먹습니다. 야생에서 모든 게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집 군만두는 좀 촉촉하네요. 그래요? 맛있어요. 물수리 발견했을 때보다 군만두 촉촉하다는 걸 발견했을 때가 눈이 더 커졌어요. 그냥 물수리 발견했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군만두 촉촉할 때는 이렇게 물수리 표정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군만두 촉촉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저는 큰 뭐가 발견된 줄 알았어요. 수많은 생명들을 끌어안고 흐르는 형산강. 수중 생태계는 생명들의 각축장입니다. 형산강은 회유성 어종들이 동해를 오가는 길입니다. 민물과 바다를 오가는 황어는 이 길에서 새들의 사냥감으로 희생되기도 하죠. 곤충을 잡아먹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점프력이 대단하죠. 가장 분주한 사냥꾼은 민물 가마우지입니다. 민물 가마우지대가 나타나면 일대엔 접전이 펼쳐집니다. 가마우지는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네요. 어우. 고기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크게 고기 도망가는 거. 와. 나는 거 보셨어요? 네, 나는 거 봤어요. 지금 쫓아가고. 야, 저 안에서는 지금 난리네요. 가마우치하고 고기 싸움이. 가마우지는 수면은 물론 수중에서도 사냥이 가능한 멀티 사냥꾼입니다. 물갈퀴가 있어서 잠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수심 2m 이상 잠수를 할 수 있는 가마우지는 집단으로 물고기를 몰아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 능력이 뛰어난 데다 물이 져 살기 때문에 세력이 강력해 먹이 경쟁에서 단연 앞서고 있죠. 치열하네. 가마우지 사냥하는 거를 위해서 제일 박진감 있게 그 사냥을 제일 열심히 하고 집단 사냥을 하니까 마치 늑대가 늑대무리가 늑대무리가 사냥하듯이 고기를 아주 그냥 첨벙첨벙하면서 아주 가마우지 좀 보세요. 저 보위에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리고 있죠. 썬베스 하고 있어요.
가마우지는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아 쉽게 잠수할 수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꼭 이렇게 젖은 날개를 말려야 하죠. 가마우지. 물수린. 가마우지. 가마우지는 나는 수준이 닭보다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닭 쪽에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날개짓 하면 가마우치 정도는 난다. 비행 실력을 뽐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가마우지는 원래 겨울 철새였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텃새화된 데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강에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죠. 맹금류 물수리의 활동 무대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늘 높은 상공에서 수면을 주시하죠. 아니 박사님, 네. 지금 상태가 지금 이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진짜 물결 같은 경우만 보인단 말이죠. 네. 저 물수리가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강물 물결도 치고 그래요.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해를 등지고 있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반사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물고기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게다가 지금과 같은 경우는 파도가 어느 정도 일고 있기 때문에 물고기를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아, 것이 직각으로요? 예, 직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빛의 산란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쪽으로- 사냥하기가 쉬워지는 이쪽으로- 거죠. 멀리서도 정확하게 사냥감을 구분하는 능력은 물수리의 시선에 있습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 수면을 수직으로 바라보는 물수리. 직각으로 바라보면 반사광이 줄어들어 물속의 사냥감들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높게는 100m 상공에서도 특정 목표물을 포착해내는 데는 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맹금류의 시각이 사람보다 2.5배에서 3배 정도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망원 렌즈와 저는 같은 역할을 땡겨서 하지 보지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람의 눈에 비해서 해상도가 5배에서 한 8배 정도는 시신경의 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점으로 보일지라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수직 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빛의 반사를 극복할까요? 새들의 눈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새들도 그런 평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형광 필터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반사광이 없어졌죠. PL 필터라는 게 이제 네. 폴러라이즈드 네. 필터라는 약자인데요. 네. 예.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편광 필터라고 합니다. 편광 필터. 예, 치우칠 편. 예. 예, 그래서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보이게 아. 광선을 한쪽으로만 보이게 한쪽으로 한다는 거죠. 한쪽으로만 예, 예. 몰아주는 거예요. 네네. 물수리가 그런 평광 기능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좀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높은 상공에서 물수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빛을 걸러내고 높은 해상도로 바라본 강은 목표점이 명확한 사냥터입니다. 물수리는 사냥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이들을 남극을 제외한 지구 전역에서 살아남게 한 생존의 능력이자 본능입니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단단히 세워두었던 촬영 장비들까지 무너집니다. 이거 보수 좀 해야겠는데요. 이거 거치 카메라 쓰러졌어요. 자, 잠깐만 잡고 계세요. 강바람이 여간 매섭지 않습니다. 무거운 돌로 고정을 시켜보는데요. 버틸 수 있을까요? 돌로 저거를 좀 했는데, 돌로 했는데도 좀 밀고 들어왔네, 그죠? 이토록 거센 바람 속에서 물수리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바람 방향이 갈대를 네. 보아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불고 있잖아요. 네. 사냥할 때는 뒷바람을 타고 공격하나요? 맞바람을 가지고 공격? 그럼 깃발 하나 꽂아 놓으면 이렇게 펄럭거리는 거 보면 쉽지 않을까요? 바람의 방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깃발을 꽂았습니다. 바람이 왼쪽을 향해 붑니다. 물수리는 어떤 방향으로 사냥을 할까요? 물수리는 바람을 안고 사냥을 합니다. 바람이 네. 깃발이 깃발에. 이쪽으로 세게 부니까 네. 이쪽에서 공격을 하는 그렇죠. 지금도 앉아있는 모습도 역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항상 바람을 막고 있는 걸 좋아하네요. 네. 그죠? 그렇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물수리의 이동 방향도 달라집니다. 반대편에서 역시 바람을 안고 사냥을 합니다. 새들의 구조는 바람을 가르면서 날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맞바람이 훨씬 더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하기엔 좋다는 유리하죠. 그 보시면 만약에 뒤에서 바람이 분다 이런 경우에는 깃털 안으로 바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자세를 조절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깃털로 이렇게 네. 들어와서 네. 물고기들이 어디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이기며 물수리가 사냥을 시도합니다. 지금 물고기를 찾은 것 같아요. 또 저렇게 돌아서 다시 빠르게 이동해서 다시 하루로 간 다음에 이제 다시 바람을 안고 이동하면서 항상 물고기를 찾죠. 사냥은 맞바람을 딱 자, 사냥합니다. 들어갑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들어갑니다. 내려오고 들어가. 공격했어요. 잡았어요. 놓쳤어요. 잡았어요. 네. 놓쳤어요.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물수리 연이어 사냥을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할까요?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지금 물수리는 여기서 자기가 1일 대사량을 충분히 채우는 동시에 다음번 이동을 위해서 예, 예. 먹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먹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매일 1kg 이상의 물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만 돼. 네. 계속 사냥을 시도하는 물수리. 단 한 번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냥 기술이 미숙한 걸로 봐서 어린 물수리로 추정됩니다. 네, 8번째는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좋은 다른 곳도 곳이구나. 살펴보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다른 곳에서는 시도도 못 하고 있어요. 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 잡았어. 잡았어요. 갈매기가 쫓아가요. 갈매기가 예, 쫓아가가지고. 갈매기가 쫓아갑니다. 갈매기 쫓아간대. 갈매기 네. 쫓아가. 먹이 뺏으려고. 와, 희한한 끝까지 장면이네. 희한한 쫓아가네요. 장면이야. 네, 계속 쫓아가. 예. 어떻게 해서든 물고기를 놓치게 해서 자기가 먹겠다는. 와, 희한하다. 결국 포기하네요, 갈매기가. 저런 장면은 나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보는데요? 네. 실제로 물술이나 다른 맹금류들은 언제든지 갈매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부상이라도 본인의 그러니까 물수리 자체의 생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라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거예요. 네. 적은 사방에 있습니다. 이번엔 까치가 따라붙습니다. 물수리가 까치를 따돌리고 인근 아파트 안테나 위로 피신합니다. 공격자에 대한 응징보다 조금이라도 먹이를 안정적으로 먹는 것을 택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주변에 야산이나 나무 위에 앉는데 여기는 아파트가 굉장히 아파트가 높게 있고 있으니까 둘러보기가 편하네요. 앉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 주변을 저 피레침이 있거든요. 네. 저 피레침에 저쪽으로. 네, 다시 가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높고 탁 트인 곳을 선호하고 그런 곳에 앉아서 먹이를 찾거나 기다리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봇대라든가 철탑이라든가 저는 피레침, 절벽 끝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공격당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수리가 번식하는 쪽은 시베리아 동부 지역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민물 호수나 강, 저수지 이런 주변에 사는데 이런 도시에 오는 것은 이 물수리도 처음이에요. 철새들은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텃새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낯선 도시 공간에서 인간이 만든 장애물에 걸려 예기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물수리는 대부분 어린 개체들로 추정됩니다. 한 달간 한반도에 머물며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한 물수리. 깃털 사이사이 묻은 먼지와 진드기를 털어가며 목욕을 합니다.
보송한 깃털로 체온을 지켜 남은 여정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채비입니다. 하늘의 최강자지만 살아남기 위해 고단한 여정을 준비하고 이겨내야 하는 또 하나의 생명입니다. 시베리아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한반도에 기착한 물수리. 한 달간 물수리가 보여준 다이빙은 다시 날아올라 생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 기꺼이 온몸을 던지는 자연의 위대한 하강이었습니다. 물수리는 11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다 따뜻한 남쪽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고물 보기가 하늘에 별떡이 되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네요. 발톱은 지금 엄청 날카롭네요. 이게 진짜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오 마이 갓. 곰인데? 몇 학년이야? 아,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에 이름이 어떻게 돼? 아, 김청하요. 아, 청하. 네. 아, 이름 좋다. 아, 물수리의 매력이 뭐야? 왜 물수리를 찍으려고 한 거야? 날개를 싹 접어가지고 다리를 쭉 펴서 먹잇감 낚아채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 낚아채는 그 순간은 아직은 못 찍었지. 아직 못 찍었지. 아, 치킨 찍었는데. 찍었어? 네.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잠깐 보여줄 수 있나? 찍었네? 네. 물수리가 고기를 낚아챈 걸 찍었는데, 네. 야, 이걸 어떻게 찍었어? 이건 이제 올라오는 거. 그리고 물수리가 응.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하늘 비행하는 모습. 야, 이걸 어떻게 포착을 했어?